여러분, 혹시 요즘도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날씨가 흐리거나 조금만 오래 걸어도 욱신거리는 관절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시진 않나요? 하루하루 참으며 지내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요.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뭐. 하며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시니어 분들이 통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는 말은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증 자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사나 약 없이 병원에 매일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심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설마 3분 만에 통증이 나아지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고 관찰하며 이 간단한 방법의 놀라운 효과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어깨 등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방법은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열흘만 지나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어요. 무릎 때문에 못 가던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쁜 목소리로 병원을 다시 찾아주신 분들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이나 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뻔한 운동하세요, 물리치료 받으세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3가지 마사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자극하면 효과가 가장 좋은지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며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부터 오늘 꼭 바꾸셨으면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지팡이 없이 활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변화는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을 때 아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이 순간이 바로 통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완화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위인데요. 실제로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줄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문지르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부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뼈와 근육, 인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긴장하거나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부담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기 쉬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영호님은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시며 오십견과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까지 겹쳐서 고생하시던 분이셨어요. 특히 팔을 들기만 해도 어깨가 찌릿하고 밤에는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하셨죠.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저는 통증 부위를 직접 진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만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자세의 균형이 무너진 게 문제라 허벅지 앞쪽 근육부터 풀어줘야 해요.
이영호님은 처음엔 좀 의아해 하셨지만 집에서 매일 3분씩 해보세요. 라는 말에 어렵지 않게 따라 하셨고 그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분, 즉 허벅지의 가장 윗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만져질 텐데 그곳이 바로 골반뼈입니다. 그 골반뼈에서부터 무릎까지 손가락을 따라 쭉 내려가 보세요. 그 중간 부위, 허벅지 앞 중앙쯤 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마사지해야 할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이나 주먹 끝으로 살짝 누르면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시원하면서도 살짝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영호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이 마사지를 3분씩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어깨를 들 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되었을 땐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던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더 놀라운 건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편안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허리와 무릎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는 다관절 근육입니다. 물리치료학에서도 이 부위의 긴장을 풀면 무릎 앞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에 가해지는 과도한 하중도 함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벅지 마사지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걸을 때,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근육은 수없이 움직이며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눌렀을 때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이 뒤로 꺾여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함께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바로 잡히고 통증이 동시에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앞을 하루 3분만 문지르는 것 어렵지 않죠? 누구나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무작정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병원에 의존하기 전에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하겠어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다시 돌봐야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증 완화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라는 거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은 단순히 걸을 때만 사용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온몸의 신경과 장기, 근육에 연결된 반사구가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허리, 고관절, 무릎 통증에 관여하는 여러 경혈과 경락이 발바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발바닥을 자극한 뒤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개선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신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신영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시작하셨고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시는데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는 것 같은 통증이 이어졌다고 해요. 진통제, 물리치료, 한방치료, 침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 후에도 다시 아팠다는
주변 사례들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 박신영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정밀 검사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꼭 한 번만 발바닥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박신영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시다가도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면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두세 번 발바닥을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눌러주셨고, 특히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주변을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겨우 사흘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확연히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남편분도 걸음걸이가 훨씬 나아졌네? 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팡이 없이 병원에 다시 오셨고, 환하게 웃으며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신기하고 확실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정기적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셨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왜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발에는 족태양방광경이라는 중요한 경락이 시작되며 이는 척추와 골반, 고관절, 무릎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통로입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이 경락을 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염증 물질이 정체된 관절 부위까지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진통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없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서 발이 손에 닿도록 자세를 취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되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과 뒤꿈치 바로 앞쪽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약간 뻐근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아프면 압을 조금 줄이셔도 좋아요. 각 발바닥당 1분씩 하루 두세 번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작은 고무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천천히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마사지를 통해 박신영 님처럼 디스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교정되며 무릎과 고관절이 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제공했더니 통증이 현저히 줄고 진통제 복용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도 발바닥 마사지를 병행했더니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발바닥은 작지만 강력한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한 분들은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고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시다가도 며칠 지나면 걷는 느낌이 다르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셔도 좋아요. TV를 보시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3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증 완화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부위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허리와 무릎 통증 모두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혹시 오금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릴 적
오금을 간지럽히면 웃음이 터졌던 기억 있으신가요? 바로 그 무릎 뒤쪽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오금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 부르며 예로부터 허리 통증 완화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서양 의학에서도 이 부위에 자극을 주면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무릎 관절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세 조명성 님은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하신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발로 버티며 일한 결과 40대 후반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고 나이가 들면서는 계단도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고령인 탓에 수술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보니 결국 휠체어를 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통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무릎을 살펴본 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무릎 뒤 오금을 하루 3번씩 눌러보세요. 특히 자기 전 3분만 투자해 보시고요. 조명성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히 해가 될 것도 없고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상황이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침대에 앉아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누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통증이 심했던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허리는 고쳐 쓸 수도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셨던 허리 통증이 일주일쯤 지나자 확실히 덜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쯤 되었을 땐 휠체어 없이 걷기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무릎 뒤 오금에는 방광경락이라는 몸 뒤쪽을 따라 척추,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연결된 경락이 흐릅니다. 이 경락은 통증의 전달 경로이기도 하면서 혈액과 기운이 흐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릎 뒤를 자극하면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모든 뒷면 근육에 자극이 가해지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허리, 골반, 다리 통증이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저림이나 당김 증상, 오래 서 있어서 생기는 하체의 묵직한 피로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 무릎 뒤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의 한가운데 살짝 움푹 들어간 그 지점이 바로 위중혈, 우리가 마사지할 포인트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2, 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5, 7회 반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자극이 과해서 불편할 수 있으니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사지 중에는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가능하면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 체온을 높여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 방법을 매일 저녁 3분만 반복해 보세요. 무릎이 붓거나 시릴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하신 분이나 관절 내부의 염증으로 인해 열이 날 때는 마사지보다 충분한 휴식이나 냉찜질이 먼저입니다. 최근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신 분은 꼭 주치의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해요. 조명성님은 지금 휠체어는 물론이고 지팡이도 없이 주 3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실 정도로 회복하셨고 예전처럼 허리와 무릎 약을 꾸준히 드시지 않아도 되니 살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며칠 전엔 동네 친구분들을 여럿 데리고 오셔서 이거 좀 같이 배우자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 오금을 살살 눌러보세요.
무릎뿐 아니라 허리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보긴 해야겠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나도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도 들 수 있겠죠. 네, 아주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마사지 방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시면 더 빠르게 통증 완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불편함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자극한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연골이나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살짝 아픈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뻐근함, 이게 마사지의 적정 강도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와 근육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뼈 돌출 부위보다는 근육과 살 부분을 중심으로 마사지하세요. 뼈 위를 직접 강하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자극이 과하게 전달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하려는 포인트는 근육 내 긴장을 풀어주는 부위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발바닥의 아치, 무릎 뒤의 오금처럼 근육과 인대가 연결된 지점들이 가장 효과적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마사지 전에는 해당 부위를 살짝 준비 운동해 주세요.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2-3분 정도 데워 주시거나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사지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갑작스럽게 자극을 주면 근육이 놀라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네 번째,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마사지를 할 때 숨을 멈추거나 긴장한 상태로 하면 근육도 함께 긴장하게 되어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누를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문지를 때는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을 내쉴 때 근육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부위당 1-2분 정도 하루 2-3번 정도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빨리 낫고 싶어서 한 번에 10분, 20분씩 너무 오래 하시는데 오히려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사지 효과는 지속적인 자극보다는 규칙적인 반복에서 나옵니다. 하루 3분씩만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것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하세요. 만약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상태라면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먼저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뒤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 시술을 하신 분 또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뒤 진행하세요. 또한 당뇨로 감각이 둔해진 발바닥, 정맥류가 심한 무릎 뒤쪽 등은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으니 자신의 상태에 맞춰 무리 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마친 뒤에는 꼭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릎이 덜 시리다거나 허리가 조금 덜 당긴다거나 발바닥이 따뜻해진 느낌이 든다면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가볍게 기지개를 켜듯 스트레칭을 12분 해주시고 물 한 잔 드시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 스트레칭, 수분 섭취까지가 하나의 루틴이 되면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사지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6가지 팁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참고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3분, 3군데를 문지르기만 해도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유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와 함께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입니다. 같은 마사지라도 어떤 생활 리듬 안에서 실천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 보세요. 관절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과 10분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관절과 근육은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기상 후에는 일단 누운 채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런 다음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마당이 있으시면 한 바퀴 돌며 몸의 기지개를 켜주는 겁니다.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하루 종일 허리, 무릎이 훨씬 덜 뻐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스트레칭은 꼭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손과 발, 어깨를 천천히 움직여주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눈에 띄게 풀립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사용한 근육과 관절을 편안하게 풀어주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온수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발바닥 반사구 자극 효과도 배가 되기 때문에 마사지 전에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허리 아래까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방식인데요. 혈압이 높으신 분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몸이 따뜻해지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어 밤사이 통증에 덜 시달리게 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열심히 해도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짜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고 제철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 식품을 골고루 챙겨 드세요. 특히 관절에 좋다는 이유로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장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마사지를 하면서 식단을 함께 조절하면 내부에서 염증이 가라앉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마사지와 생활 습관을 병행하다 보면 어느새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프네?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전보다 훨씬 줄었네? 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둘 느껴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분 하다가 지치는 것보다 하루 3분씩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몸은 솔직해서 정성을 들인 만큼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었어요. 그냥 늙으면 다 아픈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걸 꾸준히 하니까 몸이 바뀌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부위만 하루 3분씩 정성껏 문질러 보세요.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또는 평소 어떤 통증으로 힘드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꼭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증 없는 삶과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